자, 오늘 1월 17일 마감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대 비교 차트부터 좀 꺼내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6개월 전에 차트입니다. 6개월 전에 같은 지수라고 봤을 때.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니케이, 나스닥, 그리고 대만, 유로스톡스 이렇게 4개를 깔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 어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고가, 니케인 신고가 돌파한 지 하나 됐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6개월 전에 같이 빠집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봐도 못 올라가죠. 1월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급락합니다. 파란색 니케이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녹색 나스닥입니다. 살짝 가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1월에 보면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그 대만 전쟁 난다, 중국에 자 먹힌다는 대만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상태가 좋은 상태죠. 그리고 유로스톡스, 지금 유럽 독일 같은 경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일어난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크게 빠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절벽에 다이빙 했어요. 오늘분이 아마 이게 오늘분까지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분까지 반영된 걸로 돼 있네요. 다이빙이 이런 다이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코인 ETF에서 보여준 적극적 판단과 그로 인한 시장 혼란, 거기다 공매도도 사실 마찬가지죠. 공매도 싫어합니다만은 공매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도를 이런 전면 금지를 하는 거는 하수다. 제일 좋았던 거는 시장에서 알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퍼뜨리지 않고 밑에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는 비차익 공매도를 포함한 불법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한 다음에 딱 시장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없거나 혹은 공매도 금지를 짧게 하고 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덮어서 씌우는 게 최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고 있다가 미리 이제 옮겨놓은 서버를 막 이제 준비해놨다가 딱 업데이트 할 때 딱 크로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해줬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불확실성이었다는 거죠.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코인 ETF 결정 12월 말 1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1월에 우리 장이 개박살 나는데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나라 전쟁 리스크 빅텍 스페코가 지금 웬 말입니까? 이게 그 방산주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빅텍은 옛날에 대장이 아니었어요. 원래 대장은 스페코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퍼가 뭐더라? 퍼스텍이 아니라 하여튼 스페코하고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그 2세대가 나온 게 빅텍입니다. 빅텍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적까지 나오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국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메인으로 실제 실적이 나오니까 메인으로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빅텍 그리고 퍼스텍이었을 겁니다. 퍼스텍 맞는 것 같아요. 맞네. 퍼스텍 8% 그리고 스페코 상한가 뭡니까 이게? 이거는 완전 정치 테마. 이거 지금 그 전쟁 테마성으로 수급이 몰릴 만큼 우리가 전쟁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핵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외신에서는 저는 이거 정치적인 이슈로 봅니다. 이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되신 우리 회원님들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북풍이나 총풍으로 일어나면은 통상 보수 정권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주식시장이 개박살이 나면은 지금 전국에 1,500만 투자자들이 1,400만, 1,500만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물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지표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시장이거든요. 근데 계좌의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는데 지금 안보 이슈 키운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이번 총선이 될까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다 떠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먼저 북한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폭탄 훈련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훈련을 했어요. 팩트는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도발을 한 건데 우리가 했다는 거는 빼고 북한이 도발한 것만 써서 크게 뉴스를 띄워가지고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안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락의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정치적 불확실성에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다 사실은 짜증나는 거지만. 근데 하라는 이유는 언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치고 이제 언제 반등할까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와 가격 메리트 사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일어났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시장에서 그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건 시장에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실은 장대 항목이 뜰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외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어느 정도 됐을 때 횡보하면서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늦으면은 총선 이후까지 뭐 계속 매일 하락하지는 않겠죠, 지금처럼. 근데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갔다가 총선 이후에 이제 뭐 이런 불확실성이 끝났을 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지금 어느 시절이랑 비슷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봤을 때 하락장 중에서 미중 무역 분쟁 때가 좀 이렇게 빠졌어요. 하루하루 지겹게 하루 올라가주는 것 같다 하다가도 다시 빠지고, 종가 보면 다시 빠지고, 지겹게 빠지는 때가 미중 무역 분쟁 때였거든요. 리먼 때는 진짜 쿨하게 빠졌어요. 전 종목 하한가 찍고 막 그랬었어요. 사이드카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난리가 났었고, 리먼 때도 급락이 세게 나왔잖아요. 코로나 때도 세게 나왔잖아요. 하루에 뭐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6, 7%막 하락했던 그런, 지수가 6, 7% 하락한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 2%막 목줄 막 뭐랄까요? 지치게 만들잖아요. 이건 미중무역 분쟁 때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지나면은 사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냥 총선 끝나고 더 이상 높은 분들이 입을 좀 싸물면은 줄어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지금은 잘 견뎌나가고 좋은 종목들을 모아나가는 때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와 가격 메리트 사이의 균형은 시장에서 판단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